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법인, 우리 특히 병의원들의 가족법인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년사 이제 원장님들이 소득세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혹은 상속증여세에 대한 어떤 혜택, 그러니까 세금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가족법인이라는 형태를 활용해서 일명 뭐 MSO라고 하죠. 이런 사업자 형태를 새로 만들어서 절대를 좀 도모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컨설팅도 많고 제안도 많고 실제 실현해 보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뭐 소득세 신고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가족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는 많은데 활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사업자 등록을 내놓은 지 4, 5년 됐는데 매출은 4, 5년째 빵인 경우들, 메인만 있고, 그러니까 돈만 쓰고 있고 법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서 법인을 설립하고 활용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가족법인 설립하기 전에 요 몇 가지만 좀 체크해 주셔도 활용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번 정리 차원에서 오늘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자, 가족법인은 첫 번째, 내가 단순히 거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 형태가 경제 주체가 필요한 거다. 병원에서 물건을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병원 이외의 사업자를 별도로 내서 매출을 분산시키겠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만 필요하신 경우와 어차피 내는 사업자 등록인데 내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면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면 대출도 받을 수 있으면 법인세 감면, 소득세 감면, 취득세, 재산세 감면도 받을 수 있는 우리 주택법상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창업의 형태를 취하고 싶은지 요거를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서 세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반 산업들은 좀 덜한데요. 우리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자주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가족법인의 병원의 매입처 역할만 소화하는 경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족법인을 내서 그냥 병원에 계산서 끊어서 뭐 광고 컨설팅, 광고 용역, 뭐 구매 대행, 인력 파견 뭐 이런 식의 뭐 의료기기 도소매, 납품, 제조 뭐 이런 업으로 해서 병원은 그대로 있고 가족법인이 병원에 무언가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병원의 매입처 역할을 하시려고 설계하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유의하셔야 되는 점은 대부분의 다른 산업은 상관없는데 병원들은 앞에 의료자가 붙습니다. 내가 그래서 취급하려는 물품이 병원에 공급하려는 물품이 의료기기면, 의약품이면, 의약외품이면 광고도 그냥 광고가 아니라 의료 광고라고 하면 관련된 인허가나 심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지 절세 효과뿐 아니라 이 관련된 의료자가 붙는 항목들은 그 관련된 법들을 사전에 다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신고, 허가 혹은 뭐 사후관리 이슈들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실제성과 일신 전속성입니다. 최근 들어서 국세청이 뭐 연예인들, 유튜버들, 1인 법인들의 세무조사를 통해서 관련된 소득활동, 법인세 신고 내역들을 부인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결국은 페이퍼 컴퍼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일신 전속성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이게 법인의 껍데기를 쓰긴 했지만 결국은 연예인인 당신, 유튜버인 당신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결국은 당신이 벌어온 돈인데 법인에 그냥 형식상 귀속만 시킨 거라고 하면 이건 당신의 개인소득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일진 전속성입니다. 그래서 특히 병의원들, 특히 가족법인, 특관자 거래에서 많이 부인당하는 내용, 세무조사 결과 추징되는 내용들의 태반은 이렇게 실제 하지 않고 그냥 계산서만 끊고 통장으로 돈만 주고받는 형태로 비용 처리를 만들어내거나 거래를 가공하거나 혹은 원장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법인에 귀속시키는 형태로 법인 자체는
사실은 쓸모가 없는 그 매출 수입 활동을 하는데 별로 그닥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인식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가족법인의 원래 취지, 절세에 대한 취지 방식은 가족법인이 원장님한테 납품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들이 의료활동, 워낙 소득세율을 많이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아서 많은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의료만으로도 고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보조제 판매랑 식품 판매, 다양한 연자 활동이라든가 투자 활동, 부동산 임대 수입, 시설 운영 수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원장님 개인으로 귀속시키면 4대 보험료의 세금에 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원장님이 병원 사업자로, 개인 사업자인 병원 사업자로만 해야 되는 진료, 의료 활동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가족법인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수입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투자 활동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누진세가 적용되는 높은 종합소득세를 법인세로,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로 소득의 주체들을 분산시켜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절세는 소득의 대상, 시점, 종류를 분산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소득의 시점과 대상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서 합리적인, 합법적인 절세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가족법인을 만들고 활용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에 등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등기하는 내용들은 사실 어렵진 않아요. 상호, 대표이사를 누구로 할지, 그러니까 이사 주주를 어떻게 구성할지, 출자금은 얼마로 할지, 소재지는 얼마로 할지, 그리고 사업의 목적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요. 이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들어가는 사업의 목적들은요, 법인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기재하는 내용들이 이거 인허가를 받아야 되나 아닌가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쭉 쓰시고 그 앞으로 하고 싶은 사업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실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네, 내가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일을 하시려고 하면 또 등기 수정하는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 등기 사업 목적 사업 추가를 하면서 등기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이 또 들어가서 지금 원장님들 생각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들을 그냥 앞으로 할 것 같은 거, 할 만한 거 세무사나 법무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많이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인허가가 필요하냐 안 하냐, 할 수 있냐 없냐를 고민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 중에 어떤 걸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이냐를 놓고 생각했을 때는 인허가가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영업필증이나 위생허가를 받아야 되는 일인지 아닌지 이걸 고민해서 추려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에 목적 사업 중에서 일부 추려서 실제 실현 가능한 실제 할 일과 일진 전속성이라는 기준에서 물적 인적 시설이 원장님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인이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들을 다 활용해서 법인이 만든 소득이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추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 사업자들의 실제성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특히 부동산을 취득을 가족법인으로 하려고 문의 주시는 원장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뒤에서 연이어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많은 경우에 부동산 취득에 관련해서 과세 이슈, 과세관청에서의 소명자료, 해명자료 제출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을 만들고자 한다. 혹은 법인으로 부동산 취득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원장님들의 관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취득세 중과가 되냐 안 되냐, 우리가 좋은 자금을 쓸 수 있냐 없냐,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매출 아무것도 없이 사업자 등록만 뻘그러니 내놓고 은행 가서 대출해 주세요, 이제 안 된다라고 저희가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에서 대출을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 형식상 그래서 그냥 사업자 등록만 내놓고 우리 부동산 임대업 아니에요 어필하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일정 기간에 영업 일수와 영업 활동들이 소명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만 내고선 대출받는 거 이제는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소재지를 과밀역 채권을 외 지역에다 두는 것으로써 취득세를 좀 중과세 받아보겠다. 원래는 창업기업, 그러니까 창업 5년 미만 기업이 수도권 과밀역 채권형 내 지역에다가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이게 원칙이죠. 과밀 억제권역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등 수도권 과밀역 채권역에 법인을 설립해서 인구가 과밀되게 만들면 페널티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 중에 창업 5년 미만 법인이 수도권 과밀역 채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이걸 피하시려고 사업자 등록증을 과밀역 채권역 외 지역에다 두고 저희 사업은 여기서 할 건데 저 부동산은 그냥 사기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쓸 거 아닙니다. 인구를 과밀하게 유발하지 않았어요. 라고 어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법인 사업자 소재지는 과밀역 채권역 외 지역에다 두고 서울 경기에 있는 부동산, 과밀역 채권역 내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상 취득세가 중과세에서 배제되죠. 과밀역 채권역 외 지역에 있는 사업자니까. 근데 다만 형식만 그렇게 해놓고 결국은 내가 서초, 강남, 송파, 서울, 경기에 취득한 부동산, 투자한 부동산에서 영업활동, 투자활동을 하시게 되면 이걸 추징하고 적발하겠다라는 게 이 지방세 관련된 과세당국 지자체들의 일관된 움직임입니다. 뉴스에서 신문에서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시면 최근에도 뭐 강남구, 서초구, 송파에서 이렇게 과밀역 채권역 외 지역에다 사업자 등록을 두고 관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기업들에게 대해서 부동산 취득세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신문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작년에 나왔던 세법 개정안들이 올해 다 확정이 됐죠. 그 중에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장님들이 가족법인을 만들었는데 그 형태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지배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 사업이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대부분의 우리 부동산 투자 목적의 임대법인들은,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목적의 가족법인들은 이런 성실신고 대상 소규모 법인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이자 배당, 임대 수입이 주수입인, 매출의 50% 이상인 주수입인 이런 기업들은 원래 법인세라는 게 2억 미만은 9%, 2억 초가 200억 미만이 19%인데 200억까지는 그러니까 2억 미만은 9%, 200억 미만 19%인데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가족들이 지분 50% 이상 갖고 있고 임대 이자 배당 수입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이 엔드 조건입니다. 세 가지를 다 취합하는 대부분의 우리 부동산 투자 목적 법인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소규모 법인들은 9% 구간이 없습니다. 예. 2억 이하 9% 구간이 없이 그냥 19% 과세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더 내야 됩니다. 10%나.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형태의 성실신고 확인된 소규모 법인, 그다음 부동산 임대 법인들은 올해부터 이제 중소기업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종 지원 사업이나 중소기업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베네핏을 누릴 수 없습니다. 법인세도 10% 더 내야 되고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페널티가 많죠.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임대 혹은 부동산 투자 법인으로 회사를 만들고 싶더라도 주 업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금을 피하려고 우리가 차명 주식을 쓸 수는 없죠. 주주를 차명을 둔다라는 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필요하지도 않은 근로자를 채용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무모합니다. 필요하면 써야겠지만, 그래서 제일 무난한 방법이 이 기준 자체가 수익 금액입니다. 매출을 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1년에 임대 매출이 5천이다라고 하면 5천 이상의 다른 부분,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에서 다른 매출이 50% 이상 나와준다라고 하면 5천만 원 이상의 초과하는 매출이 발생해 준다라고 하면 우린 주 업종이 임대업이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법인을 만들 때 부동산 투자를 머리에 기획하고 있더라도
부동산을 사는 게 목적이지 세금을 더 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업은 도소매입니다. 혹은 제조입니다. 주업은 서비스입니다라고 주업은 이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 카테고리 매출을 실제로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고민해 보셔서 그걸 세팅하신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하셔야 부동산 취득하실 때도 자금 대출을 받기가 수월해지고 실제로 그 대출금들의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도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도 경감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의 가족법인을 만드시더라도 우리가 단지 부동산 임대법인이 아니라 어떤 실제적인 사업 내용을 고민하셔서 세팅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이 나는 병원, 보건업으로 전문직 보건업으로 병원들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보건업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서 거의 다 배제되세요. 창업감면도 못 받고 뭐 각종 정책 자금도 못 받고 지원금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그런데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업태로 우리 가족법인을 세팅한다라고 하면 매출만큼 매출에 연동해서 혹은 우리가 고용 인원에 연동해서 부동산 취득하는 금액에 연동해서 뭐 지원금이나 융자라든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고민하셔서 이 구조를 업종 업태 설계를 합리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최근에도 보면은 그 해외 연자 활동하시는 원장님들이 이렇게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해외에서 입금되는 강연료 강의비 또 우리 이런 가이드 관련된 자문료 이런 것들을 법인을 통해서 취득함으로써 이걸 수출 실적으로 신고하고 관련된 지원들을 누리시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뭐 특히 우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우처를 활용하거나 스마트 공방을 활용해서 우리 기공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프린터나 3D 프린터나 스캐너나 밀링 머신 이런 것들을 지원금을 받아서 혹은 저리 융자를 받아서 취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내용들을 우리 원장님들은 안 돼요. 보건업이라 대부분 안 되시지만 가족법인을 그런 것들이 가능한 업종업태로 설계한다라고 하면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법인을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어차피 될 법인이라고 하면 기왕이면 창업감면도 받고 창업 지원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 구상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왕이면 이제 올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하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창업감면에 관련된 주특법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24년 12월 31일까지 설립된 법인들에 대해서는 창업감면 한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5억이라는 한도가 생겼고요. 이제 올해 연말까지 법인을 만들지 않으시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자부터는 창업감면율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창업감면이 뭐 50%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창업감면 또 고용증대 세액공제랑 이걸 두 개 중복해서 다 받는 정말 공제감면의 맥스를 한번 누리면서 사업을 5년 동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25년 12월 31일까지 법인 사업자를 내시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청년이 아닌 분들이 이 수도권에다가 서울 경기 수도권에다가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인세부터 취등록세까지 창업감면 혜택을 못 봅니다. 30세 이상이라고 하면. 그래서 과밀억제권형 내 수도권에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법인 설립하고 3년 이내 벤처를 받아야만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실 때 특히나 서울 경기에다가 법인 설립을 생각하고 있는 원장님들은 창업감면이 되는 업종 업태를 세팅을 해도 창업감면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 조건 때문에요. 그러면 창업 3년 이내 반드시 벤처를 받아서 벤처를 창업 3년 이내 받은 기업은 보시는 것처럼 5년 동안 50% 세금 감면을 일괄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런 창업 벤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벤처를 접목시키는 고민하시는 게 아주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연이 가족법인을 활용하려고 마음 먹었다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업자 등록만 할 것인지 업태 종목을
다양한 지원, 창업 감면,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할 것인지. 자, 업태 종목 선정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취득 계획이 있는 원장님들이라고 하면 그걸 우리 가족법인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관건은 창업 5년 뒤 이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또 창업 초창기에 영업일수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출받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 거래처 원장님도 우리 병원이 쓸 건물을 가족법인으로 설립하셨는데요. 이 가족법인이 업력이 충분히 된 법인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크지 않은데 약 3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한 27억 이렇게 대출 은행에서 해주더라고요. 일단 대표이사인 원장님의 신용도가 원체 좋고 소득활동 재산도가 원칙이 좋고 법인 입장에서도 하자가 전혀 없는 제조업으로 사업자가 몇 년 동안 운영됐던 터라 은행에서도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고요. 취득세도 당연히 업력 5년 넘어가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업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업력을 확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업자 등록을 빨리 내는 겁니다. 특히나 올해 연말까지 창업 감면으로 인해서 창업을 못하게 되면 창업 감면율이 줄어들 걸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실질 사업은 내년 내후년에 운영하시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좀 미리 내셔서 업력을 확보하시는 게 합리적이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지원 제도를 염두하면서 사업의 내용을 세팅하는 게 좋습니다. 대출, 고용지원금, 각종 바우처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 스마트 공방이나 팩토리를 활용하시려면 제조업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모든 병원이 똑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이 갖고 있는 사업 내용과 인적, 물적 구성 요소들을 잘 고려해서 지원 사업들도 매칭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염두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복수법인 운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인 하나로 뭐든지 다 때려 넣게 되면 제재하거나 관리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순간이 생각보다 금방 옵니다. 네, 특히나 서울에서 건물 하나 사면요 바로 외감됩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다양한 외감받게 되면 기업을 외부 감사를 받으면서 다 이렇게 정보들을 다 열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부담스럽고 불편하시는 원장님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복수법인을 운영하시는 게 합리적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만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 하나와 다양한 광고, 마케팅, 경영 전략, 세미나, 컨설팅, 제조 노점의 사업자를 할 수 있는 군으로 나누는 것도 방법이고요. 혹은 창업 감면이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업종으로 나눠서 법인을 운영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수법인을 운영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가족 구성원들에 따라서 사실은 원장님 A 자녀, 원장님 B 자녀 이렇게 법인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인이 나중에 과세관청과의 다툼에서 말도 안 되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말씀드렸던 실제해야 됩니다. 실제 거래해야 되고요. 매입 매출을 크게 만든다고 해서 거래를 가공하거나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은 언제든지 과세관청에게 부인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성을 중심으로 사고하시고 일진전속성, 원장이 혼자 번 돈이 아니라 우리 법인이 역투해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시설이 전부 다 매출을 일으키는데 투입되도록 구성을 세팅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법인을 만드시는 분들은 특히나 서울 경기에 부동산 취득을 계획하고 있거나 서울 경기에서 사업을 하실 분들은 이 벤처기업 확인을 최대한 빨리 받아서 무리수를 띄우지 않더라도 소재지를 막 이상한 데 갖다 두는 무리수를 띄우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재산세, 법인세, 취득세 50% 감면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 확인. 또 우리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게 소득공제 많이 받으면 참 좋은데 남의 회사에 투자하게 되면 투자금에 대한 손망이 발생할까 봐 부담스러워서 활용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내가 내 회사에 투자해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3천만 원까지 100%, 3천에서 5천 사이 70%, 5천 초과 금액에 대해서 30%, 내 종합소득이 5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법인들을 벤처로 만들어서 창업 감면도 누리고 다양한 지원금과 지원사업 융자 정책도 활용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시너지를 내고 법인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들은 원장님들이 벤처 투자로 공급하면서 나는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삼조, 사조, 오조를 완성시킬 수 있는 마지막 단초가 벤처기업 확인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가족법인을 10,0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내기 전에 실제 할 수 있는 업대 종목 중에서 단지 사업자 등록만 할 것인지 공제 감면 창업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업태 종목으로 세팅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업력을 미리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출을 받을 때도 부동산을 취득할 때 5년 미만 법인에 대한 중과세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업력을 확보하기 위한 영업일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 일수를 땡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내면서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무엇인지도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부동산 취득과 운영 혹은 인적 구성 A 자녀와 원장님, B 자녀와 원장님, C 자녀와 원장님 이런 식으로 복수법인을 운영하시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과세관청과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실제 거래, 실제성과 일진 전속성 고민해 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킥입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통해서 이 모든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고 절세 혜택을 맥스로 발휘시키는 팁 6가지 꼭 기억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원장님들 5월, 6월 종합세 신고하시면서 고민이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저희 최근에 우리 벤 원장님들이나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나오는 사례들 보면 원장님들 가족법인도 다양한 사후 검증에서 피해를 보시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고요. 원장님들이 과거에 절세 플랜인 줄 알고 도입하셨던 다양한 팁들이 과세관청과의 다툼에서 고용노동부 건보공단의 사후 검증에서 무용이 되는 경우들, 세금 추징되는 일들을 저희는 많이 봤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절세를 받고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족법인으로 수입을 분산시켜서 비용을 과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원장님들의 진료 이외에 병원으로 해야 되는 경제활동 이외의 나머지 경제활동을 가족법인에게 분산시켜 주는 것으로서 수입을 분산하는 것으로서 안정적인 절세 그리고 부의 세대 이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법인 설립, 활용 그리고 벤처기업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시선파트너즈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